제이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빠라는 이름 아래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자기 자식 6명을 죽게 한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 사건 믹 필포트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쇼에 출연한 이 남성의 이름은 믹 필포트. 그는 대가족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방송에 아내 마리드와 함께 출연합니다. 총 17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그는 다산의 아이콘으로 순식간에 영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죠. 하지만 자녀들은 모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978년 7월, 믹이 21살이었을 때 그에게는 2년간 사귀어온 여자친구 킴힐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믹은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자주 폭행해왔고 그러곤 용서를 구하고를 반복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드레스 길이가 너무 짧다며 가지고 있던 석궁으로 그녀의 다리 사이를 쏘고 망치로 무릎을 내리칩니다. 이런 믹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킴은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것에 분노를 느낀 믹은 그녀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27번 찌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킴의 엄마는 믹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말리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신장과 간에 아주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믹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킴의 살해 시도와 폭행죄 혐의로 1978년 12월에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킴과 그녀의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감안되어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고 수감 후 3년 2개월 뒤 풀려나게 됩니다. 출소한 믹은 여전히 여자들을 만나는 생활을 즐겨왔고 1986년에 파멜라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게 되죠. 하지만 믹의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파멜라를 폭행했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파멜라의 이 지옥 같은 생활은 믹이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믹이 37살이 되던 해 그는 노팅엄 레이먼스에 살고 있는 14세 소녀와 만나 바람을 피우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헤더. 헤더는 자기보다 23살이나 더 많은 이 남자와 살기 위해 집에서 가출을 하고 결국 그와의 사이에서 남자아이 2명을 낳습니다. 하지만 헤더에게 딸을 낳을 것을 강요했던 그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헤더를 아주 심하게 폭행하죠. 그리고 그의 여성 편력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2000년 믹은 19세 미혼모 마리드를 만나게 되고 곧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1년 16세였던 고아 미혼모 리사를 만나게 되고 역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죠. 2002년이 되어서야 14살의 믹을 만나 2아이를 낳았던 헤더는 그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그의 나이 44살. 그는 함께 살고 있던 2 여자 중 미혼모였던 마리드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동거녀 리사를 신부 들러리를 시킵니다. 믹은 마리드와 결혼을 한 후에도 집 앞에 주차한 본인 소유 차량에서 리사와의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토록 문란한 생활을 하던 믹의 집에는 이미 7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가족을 찾아 촬영하는 영국 TV쇼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다산의 왕. 이러한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타게 된 믹은 그 덕에 통조림 회사에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첫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결국 취업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에서 양육비를 많이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마리드에게서 총 5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하고 리사에게서는 총 4명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마리드와 리사가 믹을 만나기 전 낳았던 아이들 2명까지 믹의 집에는 총 11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믹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숫자로 호명을 했습니다. Child number 17, I've soon come to child number 18. 아이들의 숫자는 그에게 곧 돈을 의미했고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원했습니다. 미개 집은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도 갖추지 못했고 교육적인 공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앞에 여행용 트레일러를 세워두었고 그곳에서 두 아내와 번갈아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11명의 아이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죠.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믹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 더 많은 자식들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살던 두 번째 부인 리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믹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아이들과 자신이 낳아서 데리고 온 아이 1명,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리사.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인 아이를 5명이나 잃은 믹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반으로 줄면서 양육비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리사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묘안을 떠올립니다. 리사로부터 양육권도 빼앗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자신을 배신한 리사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요. 2012년 5월 11일 영국 오스마스톤에 위치한 믹의 집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믹의 자식들 제이드, 존, 잭, 제시 등 총 6명의 아이들이 과도한 연기 흡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화재가 나고 닷새가 지난 5월 16일 믹과 아내 마리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5명이나 잃은 이들 부부에게 주위에 온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가정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도 하고 영국 전역에서는 아이들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던 전문가들은 무언가 의심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고 사건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부터 궁금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방화의 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아이들이 숨진다면 절대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란 말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믹은 그곳에 있는 여경에게 슬쩍 접근해 함께 모텔에 가자고 추파를 던집니다. 이것을 목격한 경찰은 그의 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죠. 그리고 확인한 부부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후 믹과 아내 마리드는 복수를 위해 끔찍한 계획을 짭니다. 아이들을 2층에 재운 후 1층에 불을 지른다. 불이 2층으로 번지기 직전 아이들을 구출해낸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리사가 꾸민 짓이고 당연히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온다. 화재가 난 집은 정부로부터 더 큰 집으로 보상받게 된다. 그들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실행에 옮깁니다. 아이들을 2층에 모두 재운 뒤 부부는 엉망이 될 때까지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믹의 친구 폴을 불렀습니다. 폴도 이 범행에 함께 가담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마당에 휘발유를 뿌렸고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인 순간부터 이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이들은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준비해둔 사다리 근처에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을 본 이웃 주민들은 모두 나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화염에 휩싸인 집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그저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부부에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믹과 마리드의 끔찍한 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5 아이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도청과 믹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유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믹과 마리드는 구속됩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처음부터 아이들을 죽일 의도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닌 점이 참작되어 각각 17년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드는 2020년 11월 형량의 반만을 채웠을 때 석방되었고 현재는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